지금부터 3D 형상 모델링 작업 준비하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환경이나 부가 명령 등을 설정하여 3D 형상 모델링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 설정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벤터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작업 환경 설정부터 파일 저장 및 불러오기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로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5가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뷰 큐브라고 합니다. 2번 작업 틀에 있는 작업 평면의 이름들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옵션, 문서 설정, 사용자화, 이렇게 5가지 작업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전 새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열게 되면 이러한 템플릿들이 많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3D 형상 모델링의 구조 체계는 4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 부품을 만드는 파트 기능, 두 번째로 2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을 하는 조립품 기능, 조립된 부품을 분해를 하는 분해품 기능, 그리고 제품 제작을 위한 도면을 작성을 하는 도면 기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강의 초반에는 우선 하나의 부품을 모델링을 하는 파트 기능을 주로 배울 거예요. 강의 중후반 정도에는 조립품이나 분해품, 도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아마 인벤터를 처음 실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다양한 템플릿이 없을 거예요. standard.ipt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standard.ipt 더블 클릭을 하거나 작성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문서를 열어서 파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가 엄청 작게 보여요.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뷰 큐브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뷰 큐브, 이 사각형 박스 안에서 오른쪽 버튼 옵션 클릭, 화면 표시에서 뷰 큐브의 크기를 크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옵션들을 배우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은 옵션들을 다 활용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들은 실무에서 아주 필요한 내용들만, 기능들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큐브의 크기를 큼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그럼 뷰 큐브의 크기가 확실히 크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뷰 큐브 위쪽에 있는 이 집 모양을 홈 뷰라고 합니다. 홈 뷰 아이콘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뷰 큐브는 밑면도, 우측면도, 정면도가 보이게 되는데 2D 도면 작성 및 검토에서 투상법을 배우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투상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투상법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업로드한 2D 도면 작업 및 관리라는 그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이러한 형태의 사각형 이제 큐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이제 정면도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본 모습을 이제 우측 면도라고 합니다. 위에서 본 모습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정면도가 보이고 우측면도가 보이고 평면도가, 이 세 개의 면이 한눈으로 보여졌을 때 이것을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등각투상도. 그럼 뷰큐브의 형태도 홈 버튼을 눌렀을 때, 홈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여지도록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뷰큐브의 일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뷰큐브를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정면도를 클릭하면 이제 정면도를 제가 수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오른쪽 위에 꼭지점, 이런 꼭지점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꼭지점을 눌렀을 때 지금 뷰큐브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한눈에 보이죠. 그럼 이 모습을 홈뷰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오른쪽 버튼,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춰서 홈뷰로 설정을 한다.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뷰큐브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내가 등각투상도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홈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형태로 등각투상도의 상태로 보여지게 되죠. 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여기 부분을 작업 트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작업 트리에 우리가 작업한 이력들이 모두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작업 트리의 원점을 이제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 YZ 평면, XZ 평면, XY 평면을 다 한 번씩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휠을 작업 화면에서 돌리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되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시면 화면 회전이 돼요. 뷰큐브로도 드래그를 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작업 화면에 그려져 있는 스케치라든지 형상이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게 돼요. 네, 그러면 지금 YZ 평면은 우측면도와 동일한 평면이죠. 근데 서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YZ 평면을 이름을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F2번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F2번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변경을 하는 단축키죠. 이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단축키가 외우기가 어렵다면 이 YZ 평면에서 클릭, 한 번 더 클릭, 우측면도라고 이름을 변경을 할게요. 반복적으로 XZ 평면은 평면도, XY 평면은 정면도, 네, 그럼 작업 트리의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있는 창을 도구 모음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기능들은
이 3D 모형 탭에 있는 기능, 스케치 탭에 있는 기능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작업 환경 설정을 위해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필요한 설정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석의 크기는 2로 하도록 할게요. 주석의 크기는 2. 저장 파일 설정할 거 없고요. 색상 체계는 여러분들과 저와 동일하게 겨울 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 체계에 따라서 스케치의 형상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스케치의 색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겨울 밤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도구 모음 창에 있는 기능들이 눈에 잘 보여지도록 저는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러한 프레임들도 잘 보이도록 저는 밝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표시 탭에서 방향 반전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휠을 돌렸을 때, 화면이 확대가 되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지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방향 반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할 거 없고 스케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스케치 작성 시 원점 자동 투영, 이거는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를 할게요. 여기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 불필요한 선들이 많아져서 스케치선에 구분이 가지가 않아요. 혼동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 없도록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나머지들도 모두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마다 평면이 보이도록 모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설정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그리고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치수가 항상 편집이 되도록 작성 시 치수 편집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완화 모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스케치를 할 때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게 될 건데 구속 조건에 관련된 옵션이에요. 이거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꼭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면 확인. 그 다음 부품. 새 문서를 열었을 때 스케치가 되지 않도록 새 스케치 없음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설정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러한 옵션들을 모두 열심히 설정을 했는데 이러한 설정들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혹은 실무에 가서 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이러한 옵션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옵션 값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내보내기.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할 때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인벤터 2018 버전이에요. 버전마다 이 옵션 설정을 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파일 이름명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 괄호 열고 2018 버전이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혼동 없이 이 옵션 값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가
뭐 회사에서 이 옵션 값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 뭐 USB에 저장을 해서 가져오기를 누를게요. 그리고 USB에 들어있는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불러오면 되겠죠. 그럼 그 설정 값들이 모두 덮어 씌워지게 돼요. 네, 그 다음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설정. 문서 설정에서 규격은 저희가 한국산업표준 KS 규격이죠. 하지만 KS 규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KS 규격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ISO 규격, 국제표준 규격이죠. ISO 규격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단위는 밀리미터, 초, 도, 질량은 그램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램. 나머지는 설정할 거 없습니다. 확인. 사용자화. 사용자화에서 리본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도구 모음 창으로 만들어내는 기능이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단축키로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표식 메뉴는 마우스로 뭐 제스처를 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저희들은 인벤터를 처음 시작하는 거죠. 단축키를 외워서 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을 숙지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단축키를 외우지 않도록 할게요. 강의 초반에는 도구 모음 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보면서 아이콘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강의 중반, 후반에 갔을 때에는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단축키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자는 뭐 따로 설정을 하진 않도록 할게요. 만약 내가 이 사용자화에서 키보드 단축키를 설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단축키 L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키보드에 L을 입력을 했는데 입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눌러서 영문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능 옆쪽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깜빡거려요. 그럼 여기에서 L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알림을 보시면 이 기능에는 지정된 명령이 2개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L로 설정한 명령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3D 스케치를 무조건 L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우선 L을 입력을 하고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L로 설정이 됐죠. 키를 클릭을 해 볼게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L로 설정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선이나 케이블 및 하네스 이런 것들을 X 백스페이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명령어 하나만 남겨 놓으시고 모두 지워주시면 내가 키보드에 L을 눌렀을 때 이 3D 스케치 기능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단축키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단축키 설정을 모두 다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명은 사용자와 옵션 2018 버전이라고 저장을 해주면 좋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어요. 자격증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축키와 내가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일이 하나하나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키를 재설정, 초기화를 시키는 거죠. 네, 재설정을 누르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를 했을 때 그 단축키들이 그대로 설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모든 키 재설정을 누르고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네, 그럼 모든 작업 환경 설정이 끝났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뷰 큐브의 크기를 크게 변경을 하고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형태로 보이도록 설정을 할게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거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은 복습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옵션에서 뷰 큐브의 크기를 크게 변경을 하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여지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현재 뷰를 뷰에 맞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우측면도, 평면도, 정면도 클릭을 해서 이름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일반, 주석의 크기 2, 색상 겨울 밤, 화면 표시 방향 반전, 스케치 설정, 작성 시 치수 편집, 완화 모드 체크 해제, 스케치 작성 시 스케치 평면 보기 체크, 스케치 작성 시 원점 자동 투영 체크.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부품 새 스케치 없음. 저장을 하려면 내보내기, 불러오려면 가져오기. 확인. 문서 설정. ISO 규격 단위는 질량은 g으로 하겠습니다. 닫기. 사용자화에서 단축키를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려면 내보내기, 불러오려면 가져오기, 초기화를 시킬 거면 모든 키 재설정, 그리고 닫기. 간단하죠? 초기 환경 설정을 하는데 얼마 걸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만 하시면, 복습만 하시면 초기 환경 설정하는데 한 1, 2분 정도밖에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작업 환경 설정한 것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저장을 하지 않고 새 문서를 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장한 값들이 모두 다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꼭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템플릿 저장. 여기에 파일 이름을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파트. 저랑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파트. 저장. 그러면 새 문서를 열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작업 환경 설정을 해놓은 값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3D 형상 모델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 환경 설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스케치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음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